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주 아일랜드에서는 인도 뭄바이 태생 이민자의 아들 버라드 커가 인도인 2세로는 최초로 총리가 됐습니다. 38, 역대 최연소 총리면서 게이입니다. 세르비아에서는 지난주 차기 총리로 브르나비치가 지명됐고 레즈비언입니다. 스페인 여성 국방장관 차콘이 임신한 채 군사열을 한 게 벌써 10년 전이고 이제 나토 회의에서는 여성 국방장관만 30명씩 모입니다. 그 나라들은 소수자 인권이 원래 높았다. 아닙니다. 아일랜드인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천주교가 사실상 국교인 나라에서 게이 총리를 몇 년 전까지 상상이나 했냐고. 세르비아는 국민 85%가 동방 정교회입니다. 스페인은 마초이즘으로 유명하죠. 세상에 원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힘을 변화하고자 하는 힘이 넘어서면 그때 사회는 한 발자국씩 진화하게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오랜 세월 이 땅을 지배해왔던 주류의 기준으로는 기존 질서를 거역하는 소수자 정부라는 걸 새삼 깨닫는 요즘입니다. 원래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매일 되새기는 정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를 달려볼까요? 한 주의 마무리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사드 배치 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스케줄이 합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뒤에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어떤 전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탄핵 국면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러한 절차들이 서둘러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대통령발 단독이에요. 네, 그렇죠. 로이터 통신에게 단독 뉴스를 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 한미 동맹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오랫동안 지난 정부에서 얘기해왔던 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 대통령조차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래 스케줄이 바뀌었다. 왜 바뀌었는지도,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누가 바꿨는지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바뀌었는지 모른다. 조사하겠다는 얘기죠. 예. 저는 엄중 처벌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 놓고 뭐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얘기 백날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대통령도 모르는 사안인데. 자, 그런 단독이 하나 나왔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연이어서 어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론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도움 없이는 대북 제재가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면서 북핵 프로그램 통제에서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이 취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네. 최근 이제 한미 간 오간 보도 내용 관련해서 환영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죠.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취하겠다는, 우리가 좀 취할 테니 당신들도 좀 취해라,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어제 요즘 외신과 계속 인터뷰 중이네요. 예. 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신을 연차 인터뷰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다음 뉴스는요?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처음 통화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사드 부지 환경 영향 평가 등 국내법적 절차에 대해서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이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 작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특보가 한국이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더니 그 자리에 있던 마이클 그린 계속 며칠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빨리 해야 된다. 특례 만들어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걸 토대로 뭐 한미 동맹이 위태롭다면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무장관이 존중한다고, 예,
미 국무장관이 한미 동맹을 깨고 있는 거죠. 그 호들갑을 떨던 시각에서 보자면.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3일째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마이클 그린이 소속된 싱크탱크 소속된 사람들 발로 우리 워싱턴 주재 기자들이 인터뷰해서 멘트를 굉장히 많이 땁니다. 근데 CSIS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유명한 곳인데 여기 가장 큰 돈줄이 일본의 사사가와 재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유명한데 이 싱크탱크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돈 많이 되는 걸로. 이 사사가와 재단은 사사가와라는 정치인이 극우 파시스트예요. 예. 자기가 실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파시스트라고. 네. 예, 무솔리니 추종하고. 예. 거기서 돈을 댑니다. 이 싱크탱크가. 싱크탱크가 무슨 고고한 학술단체가 아니에요. 이제 지적 용병이라고 할까요? 예. 지적 용병이 된 지 오래입니다. 괜히 워싱턴 이런 싱크탱크가 친일본 성향을 띈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싱크탱크 워싱턴 정가에 또 영향을 일정 정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괜히 방금 전에 나왔던 이 틸러슨이 일본 방문해서 일본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이다 말을 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곁가지로 한국은 그 파트너 중에 하나란 말.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에서 우리 보수가 우리끼리 그냥 우리나라에 앉아서 한미동맹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건 정말 웃긴 얘기입니다. 사실. 그 현장에서는 이런 포럼에서는 혹은 싱크탱크는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 지 오래됐어요. 예. 사사가와 재단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일본 영향력에 바이어스 걸린 사람들 멘트를 따서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위태롭다라고 하는 거는 웃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포럼에 가면 한국 관련 나오면 일본 시각이 고스란히 그 주류 시각처럼 전해져요. 그 일본 시각 예를 들어서 한국은 미국보다 중국에 더 가까워지고 있고 최근에. 그래서 미국에 덜 중요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에 자세히 한번 다루죠. 예. 다음 순요. 네, 한미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계영춘 인도 주재 북한 대사가 밝혔습니다. 인도. 예. 계 대사는 리수용 외무상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입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이게 이제 문정인 특보 발언, 미국 발언, 북한 발언이 한 궤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북미 채널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고 문재인 특보 발언은 사실은 이렇게 지나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발언이었어요. 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래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시기와 내용도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뉴스를 보고 종합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호들갑은 무지했거나 의도적이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제 실시 의지 밝혔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력서에 학벌이나 출신지, 신체 조건 같은 차별적 요소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원래 10년 전부터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동안 안 한 거죠. 거꾸로 우리 보수가 그렇게 따르고 싶어하는 미국에서 사진, 신체 정보 요구하면 소송당해요. 심지어 우리 이력서에는 부모 직업, 예. 학력까지 쓰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당할 내용들입니다. 네. 이게 표준이 돼 있죠. 10년 전에 하자고 했는데 공기관도 안 따르고 있죠. 그래서 공기관부터 공무원부터 하겠다는 거고요. 다음 뉴스는요. 여야 간의 국회 정상화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점 찾지 못했습니다. 추경 정부조직법 심사가 밀리게 됐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는 열리게 되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 불복이다. 국민의당도 섭섭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3부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를 직접 연결해서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가 많거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정유라 씨나 최순실 씨 소유로 된 독일 재산이 없다고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현금화해서 모두 썼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꿨다라는 건데요. 검찰은 정 씨가 소진한 돈이 삼성에서 받은 돈 등 불법으로 세탁한 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기 어렵다라는 고충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영장 기각이 계속해서
대단히 아쉬운 것이,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비싼 말과 함께 계속 이동했거든요. 엄청 돈이 나갔겠죠. 예. 그러면서도 몰래 그 주택을 구해서 숨어 다녔잖아요. 예. 돈도 계속 쓰고, 그리고 변호사비는요, 현지에서 그 기간이면 억대로 썼을 거예요. 1억, 2억 수준이 아니라. 네, 실제로 10억 이상 썼다라고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유라 씨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그랬다는 얘기는 돈을 현금으로 다 바꿨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꿨거나 이런 거잖아요. 눈앞에서 재산 은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정유라 씨를 구속해서 수사할 충분한 시급한 사안들이 있는데, 이건 페이퍼상의 정말 논리라고 봅니다. 재청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재청구해서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취할 테니 당신들도 좀 취해라.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어제 요즘 외신과 계속 인터뷰 중이네요. 예. 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신을 연차 인터뷰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다음 뉴스는요.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처음 통화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사드 부지 환경 영향 평가 등 국내법적 절차에 대해서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이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 작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특보가 한국이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더니 그 자리에 있던 마이클 그린 계속 며칠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빨리 해야 된다. 특례 만들어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걸 토대로 뭐 한미 동맹이 위태롭다느니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무장관이 존중한다고, 예. 미 국무장관이 한미 동맹을 깨고 있는 거죠. 그 호들갑을 떨던 시각에서 보자면. 예.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3일째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주 아일랜드에서는 인도 문바이 태생 이민자의 아들 버라드 커가 인도인 2세로는 최초로 총리가 됐습니다. 38, 역대 최연소 총리면서 게이입니다. 세르비아에서는 지난주 차기 총리로 브르나비치가 지명됐고 레즈비언입니다. 스페인 여성 국방장관 차콘이 임신한 채 군사열을 한 게 벌써 10년 전이고 이제 나토회에서는 여성 국방장관만 30명씩 모입니다. 그 나라들은 소수자 인권이 원래 높았다. 아닙니다. 아일랜드인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천주교가 사실상 국교인 나라에서 게이 총리를 몇 년 전까지 상상이나 했냐고. 세르비아는 국민 85%가 동방 정교회입니다. 스페인은 마초이즘으로 유명하죠. 세상에 원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힘을 변화하고자 하는 힘이 넘어서면 그때 사회는 한 발자국씩 진화하게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오랜 세월 이 땅을 지배해왔던 이 마이클 그린이 소속된 싱크탱크 소속된 사람들 발로 우리 워싱턴 주재 기자들이 인터뷰해서 멘트를 굉장히 많이 땁니다. 근데 CSIS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유명한 곳인데 여기 가장 큰 돈줄이 일본의 사사가와 재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유명한데 이 싱크탱크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돈 많이 되는 걸로. 이 사사가와 재단은 사사가와라는 정치인이 극우 파시스트예요. 예. 자기가 실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파시스트라고. 네. 예, 무솔리니 추종하고. 예. 거기서 돈을 댑니다. 이 싱크탱크가. 싱크탱크가 무슨 고고한 학술단체가 아니에요. 이제 지적 용병이라고 할까요? 예. 지적 용병이 된 지 오래입니다. 괜히 워싱턴 이런 싱크탱크가 친일본 성향을 띈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싱크탱크 워싱턴 정가에 또 영향을 일정 정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괜히 방금 전에 나왔던 이 틸러슨이 일본 방문해서 일본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이다 말을 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곁가지로 한국은 그 파트너 중에 하나란 말.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에서 유의 기준으로는 기존 질서를 거역하는 소수자 정부라는 걸
새삼 깨닫는 요즘입니다. 원래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매일 되새기는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를 달려볼까요? 한 주의 마무리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사드 배치 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스케줄이 합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뒤에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어떤 전례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탄핵 국면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러한 절차들이 서둘러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대통령발 단독이에요. 네, 그렇죠. 로이터 통신에게 단독 뉴스를 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 한미 동맹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오랫동안 지난 정부에서 얘기해왔던 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 대통령조차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래 스케줄이 바뀌었다. 왜 바뀌었는지도,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누가 바꿨는지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바뀌었는지 모른다. 조사하겠다는 얘기죠. 예. 저는 엄중 처벌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 놓고 뭐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얘기 백날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거 대통령도 모르는 사안인데. 자, 그런 단독이 하나 나왔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연이어서 어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론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도움 없이는 대북 제재가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면서 북핵 프로그램 통제에서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이 취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네. 최근 이제 한미 간 오간 보도 내용 관련해서 환영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죠.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취하겠다는